새벽 4시 빈 침대의 냉기가 그녀의 등을 타고 올라왔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혼자만의 밤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이 아니었다. 출장도 있었고 회식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연락도 없이 해명도 없이 사라진 남편. 꺼진 전화기. 읽히지 않는 메시지.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걱정이 밀려올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견된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도 함께 밝아졌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또 다른 감정. 그것은 각성이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우는 차가운 목소리.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복수는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차갑게 식은 이성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시계가 자정을 넘긴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다.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재훈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오후 6시에 온 메시지였다. 그 후로 8시간이 지났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10번도 넘게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정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12월의 찬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담요를 덮으며 생각했다. 걱정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떤 감정도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만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도착한 것 같은 기묘한 기시감. 새벽 2시가 되었다. 정민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핸드폰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다. 혹시 모를 연락을 기다리며.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에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재훈의 목까지 차려놓았던 밥상. 그는 결국 오지 않았고 그녀는 혼자 밥을 먹었다. 아니, 먹는 신용만 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접시를 닦고 컵을 헹구고 수저를 정리하는 기계적인 동작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켰다. 왜 걱정이 안 될까? 정민은 중얼거렸다. 남편이 밤새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확신이 고개를 들었다. 알고 있었어. 사실은. 설거지를 마친 정민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다시 앉았지만 이번에는 TV를 켰다. 심야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새벽 3시 정민은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재훈의 베개를 만져봤다. 차가웠다. 오늘만 차가운 게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침대는 차가웠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결혼 초기에 따뜻했던 시간들,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설렘,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러나 그 기억들 사이사이에 끼어든 또 다른 순간들도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늦은 귀가, 갑자기 잦아진 출장, 전화를 받지 않던 주말들. 그럴 때마다 재훈은 그럴듯한 이유를 댔고
정민은 믿으려 애썼다. 아니, 믿는 척했다. 새벽 4시. 정민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이 시간이 되자 확신이 들었다. 재우는 오늘 밤 집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대신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한 달간의 통화 내역. 대부분은 자신과의 통화였지만 그 사이사이에 낯선 번호들이 보였다. 짧은 통화들, 새벽에 걸려온 전화들. 그녀는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재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천천히 스크롤했다. 늦을 것 같아. 오늘 야근, 회식 있어.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새벽 5시. 밖이 완전히 밝아졌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할 순간이었다. 걱정으로 미칠 것 같아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것 같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무엇의 시작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정민은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다. 그녀는 커피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새벽 5시 30분. 정민은 핸드폰을 바라봤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다. 미안. 술 너무 마셔서 친구 집에서 잤어. 곧 갈게. 정민은 메시지를 읽고 천천히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민에게 이 아침은 그저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48배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눈과 처진 턱선.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무언가 단단해진 것 같았다. 정민은 옷을 입고 현관으로 나갔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집에서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재훈이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몇몇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민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평온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걸 알면서도 1시간쯤 걷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재훈의 구두가 있었다. 그가 돌아와 있었다. 정민은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재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는 정민을 보자 어색하게 웃었다. 미안해. 어젯밤에. 정민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봤다. 재훈은 계속 말을 이었다. 회식이 너무 길어져서 술도 많이 마셨고 친구 집이 가까워서 거기서 잤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재훈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화났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민은 작게 웃었다. 아니, 그녀의 대답은 진실이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실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것은 체념과 결심 사이 어디쯤에 있는 감정이었다. 그래, 씻고 와. 정민은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다.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재훈이 씻고 나왔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정민이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며 미안한 듯 말했다. 고마워.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 재훈도 젓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이상한 침묵이었다. 불편하지만 익숙한 그런 침묵. 식사를 마치고 재훈은 회사에 간다고 했다. 정민은 고개만 끄덕였다. 재훈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혼자 남은 정민은 식탁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25년. 참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아내 역할, 엄마 역할, 며느리 역할. 그러다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재훈의 서재 문이 보였다. 그녀는 한 번도 그 방을 마음대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재훈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민은 천천히 서재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상 앞에 앉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정민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대부분 업무 서류들이었다. 그러다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낡은 검은색 수첩이었다. 펼쳐보니 주소록이었다. 손으로 쓴 이름들과 전화번호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었다. 회사 동료, 대학 친구, 친척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 적힌 이름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연아. 정민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니, 많이 들어봤다. 재훈의 첫사랑이었다. 서연아. 25년 전 결혼 초기 재훈이 술에 취해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이었다. 그때 정민은 23이었고 재훈은 26이었다.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도 가끔 재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름은 정민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었다. 서연아는 말이야. 재훈은 그렇게 말문을 열곤 했다. 대학 시절 사귀었던 여자.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는 여자. 재훈의 설명은 항상 조심스러웠지만 그럴수록 그 이름은 더 크게 정민의 귀에 울렸다. 정민은 수첩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옆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주소. 서울 서초구의 어느 아파트였다. 왜 이 번호가 여기 있을까? 재훈은 서연아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었다. 결혼하면서 완전히 정리했다고. 그 말을 정민은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노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그 번호를 입력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그저 번호를 저장만 했다. 서연아라는 이름으로. 정민은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젯밤 재훈이 가지 않은 회식. 꺼진 전화기. 그리고 지금 발견한 이 이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민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조각들은 저절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갔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포털 사이트에 서연아를 검색했다. 흔한 이름이라 많은 결과가 나왔다. 그 중에서 나이대가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1시간쯤 검색을 하다 한 블로그를 발견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글의 내용으로 보아 40대 중반 여성의 블로그였다. 일상 이야기, 맛집 후기, 여행 사진들. 평범한 블로그였다. 그런데 한 게시물이 정민의 눈을 사로잡았다. 한 달 전에 올라온 글이었다.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다. 25년 만이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지만 어떤 감정은 그대로라는 걸 깨달았다. 짧은 글이었다. 댓글도 없었다. 하지만 정민의 가슴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것이 재혼과 관련된 글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다. 정민은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알고 싶었다. 명확하게,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오후가 되었다. 정민은 외출 준비를 했다. 수첩에 적힌 서초구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가방에 핸드폰과 지갑을 넣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정민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움직여야 했다. 진실에 가까워져야 했다. 지하철을 타고 서초역에 내렸다. 주소를 따라 걸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30평대 아파트들이 즐비했다. 정민은 입구에서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무슨 명분으로? 그냥 초인종을 누르고 물어봐야 할까? 당신이 우리 남편을 만나고 있나요? 우스운 상상이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아파트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정민은 숨이 멎었다. 그 여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걸음걸이. 얼굴은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품이 있어 보였다. 그 여자가 차를 타고 떠났다. 정민은 차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본 여자가 서연아일까?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했다. 저녁이 되었다. 재훈이 퇴근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어. 그래, 씻고 와. 저녁 차릴게.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재훈은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듯 욕실로 향했다. 저녁상을 차리며 정민은 재훈을 관찰했다. 핸드폰을 자주 보는 모습,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신경 쓰는 표정.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아니, 원래부터 있었지만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재훈이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별일 없었어. 너는? 나도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거짓말이었다. 정민은 알 수 있었다. 재훈의 눈이 자신을 피했다. 무언가 숨기는 사람의 눈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재훈은 서재로 들어갔다. 정민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서연아.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그 여자와 수첩 속 이름으로 가득했다. 밤 10시. 재훈이 서재에서 나왔다. 먼저 잘게. 그래. 재훈은 침실로 들어갔다. 정민은 한참을 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침실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재훈 옆에 누워야 한다는 생각이 싫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정민도 침실로 들어갔다. 재훈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정민은 알 수 있었다. 규칙적이지 않은 호흡,
긴장된 어깨. 재훈도 불편했다. 정민은 침대 끝에 누웠다. 재훈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일찍 일어났다. 재훈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재훈이 씻고 나왔을 때 이미 식탁에는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괜찮지?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섭섭해했을 것이다. 주말까지 혼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투정을 부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오히려 재훈이 없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 다녀와. 재훈은 정민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아침을 서둘러 먹고 출근했다. 혼자 남은 정민은 다시 서재로 향했다. 어제 발견한 수첩을 다시 꺼냈다. 서연아의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에는 전화를 걸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정민은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정민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이 되었다. 재훈은 서연아를 만나고 있었다. 어젯밤 외박도 아마 그녀 때문이었을 것이다. 25년 전에 끝났어야 할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정민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것은 결심이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결심.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는 결심. 정민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다. 이혼 변호사,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다. 준비해야 했다. 정민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짚었다. 결혼 25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아니, 무엇을 보지 않으려 했을까? 기억은 결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23세 정민은 재훈을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선을 보고 만났고 부모님들이 좋아했으며 재훈도 괜찮은 사람 같았다.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안정감이 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신혼 첫 해는 평온했다. 재훈은 회사에 다녔고 정민은 집안일을 했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고 주말에는 외식을 했다. 평범한 신혼부부의 일상이었다. 그러다 첫 번째 신호가 왔다.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재훈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었다. 연아야. 잠결에 들린 그 이름. 정민은 눈을 떴다. 재훈은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미안해. 연아야. 정민의 가슴이 철렁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잠꼬대했어. 연아라는 이름 불렀어. 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거. 대학 때 사귀던 여자야. 옛날 일인데 왜 그랬을까? 많이 좋아했어? 그땐 그랬지. 근데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당신밖에 없어. 재훈은 정민을 안았다. 정민은 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하지만 곧 잊으려 애썼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두 번째 신호는 임신 중에 왔다. 정민이 임신 7개월이었을 때였다. 재훈의 핸드폰에 새벽에 전화가 걸려왔다. 정민이 대신 받았다.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아침에 재훈에게 말했다. 어젯밤에 당신 폰으로 새벽에 전화 왔었어. 그래. 누구? 모르겠어. 내가 받으니까 끊더라. 재훈은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 걸었나 보지.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다. 새벽 전화, 끊어지는 통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정민은 의심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임신 중이었고 불안하고 싶지 않았다. 세 번째 신호는 첫 아이를 낳고 나서였다. 아들 준호가 돌이 지났을 때였다. 재훈의 야근이 부쩍 늘었다. 주말 출근도 잦아졌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재훈은 그렇게 말했다. 정민은 믿었다. 아니, 믿으려 했다. 어린아이를 키우며 지쳐있던 그녀에게는 의심할 여력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재훈이 출근한다고 나갔다. 정민은 아이를 재우고 우연히 재훈의 서재를 정리하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다. 명세서에는 낯선 식당 이름들이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커피숍, 와인바. 그리고 금액도 혼자 식사하기에는 너무 많았다. 정민은 명세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다. 답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세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본 적 없는 척했다. 네 번째 신호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다. 딸 지연이를 가졌을 때였다. 재훈의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다. 안아주는 일도 줄었고 대화도 짧아졌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정민이 물었다. 재훈은 피곤하다는 대답뿐이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이해해줘. 정민은 이해하려 했다. 임신한 아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도 있고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다섯 번째 신호는 지연이가 3살 때였다. 재훈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다.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이었다. 꼭 가야 해? 아이들이 어린데. 회사 사람들이랑 가는 거야. 안 가면 안 돼. 재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재훈이 여행을 떠난 후 정민은 우연히 그의 SNS를 확인했다. 친구가 태그한 사진이 있었다. 골프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런데 사진 속에 여자들도 있었다. 4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 정민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한 여자가 재훈 옆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 얼굴은 선글라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가 친밀해 보였다. 정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재훈이 돌아왔을 때도 여행이 어땠냐고만 물었다. 좋았어. 오랜만에 쉬었어. 재훈의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6번째 신호는 정민 자신의 몸이 보낸 것이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정민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했다. 스트레스 요인이 있나요? 의사의 질문에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엇이 스트레스인지 명확히 짚을 수 없었다. 아니, 짚고 싶지 않았다. 약을 처방받았다.
수면제와 항우울제. 정민은 약을 먹으며 버텼다. 재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걱정할 것 같지도 않았다. 7번째 신혼은 결혼 15주년이었다. 정민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재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케이크도 주문했다. 하지만 재훈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다.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 정민이 조용히 말했다. 재훈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마를 쳤다. 아, 미안. 깜빡했어. 깜빡했다. 그 한마디가 정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15년을 함께한 나를 깜빡할 수 있을까? 8번째 신호는 재훈의 핸드폰이었다. 어느 날 재훈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민이 무심코 봤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 부장이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이상했다. 오늘 밤 보고 싶어. 시간 돼? 정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은 여자였다. 정민은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물어보지 않았다. 대신 혼자 울었다. 욕실에서 물소리에 묻혀 조용히 울었다. 9번째 신호는 재훈의 냄새였다. 어느 날부터 재훈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정민이 쓰지 않는 향이었다. 당신 향수 바꿨어? 응? 아니, 그냥 회사에서 선물 받은 거 써봤어. 재훈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정민은 알았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여자의 향이었다. 10번째 신호는 재훈의 눈빛이었다. 정민을 볼 때 재훈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다. 의무감만 있었다. 습관만 있었다. 그는 정민을 아내로서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정민은 이 모든 신호들을 보면서도 외면했다. 왜였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진실을 마주하면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서웠다. 이혼? 그럼 아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질문들이 정민을 마비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모른 척했다. 의심하지 않는 척했다. 믿는 척했다. 하지만 정민의 몸은 정직했다. 불면증은 더 심해졌다. 식욕도 없어졌다. 체중이 줄었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보였다. 늙고 지치고 생기 없는 여자. 엄마, 괜찮아? 딸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민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하지만 지연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아들 준호는 더 직설적이었다. 엄마 아빠 요즘 사이 안 좋아? 무슨 소리야? 괜찮아. 정민은 부인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은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노트북 앞에 앉아 과거를 되짚으며 정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것은 결혼이 아니라 환상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체면이었다. 행복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을 잃었다. 23세 당당했던 정민은 어디로 갔을까? 꿈꾸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싶었던 일들은. 정민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 전 사진들이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졸업식 사진. 사진 속 정민은 밝게 웃고 있었다. 눈빛이 살아 있었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그때 그녀는 무엇이 되고 싶었을까? 그녀는 영문학을 전공했다. 번역가가 되고 싶었다. 세계 각국의 문학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 그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을 접었다. 재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일단 아이들 키우고 시간 되면 하라고 했다. 정민은 그 말을 믿었다.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지만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다. 25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다 컸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다. 지연이는 대학 4학년이었다. 이제 정민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니, 꿈을 꿀 용기가 사라졌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정민은 앨범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남편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 때문이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자신을 이렇게 방치했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정민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수많은 결과가 나왔다. 정민은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재산 목록 작성, 통장 확인, 부동산 명의 확인, 증거 수집, 변호사 상담.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정민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차근차근 하나씩.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분노가 아니라 계획으로. 저녁이 되었다. 재훈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정민은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재훈이 들어왔다. 다녀왔어. 정민은 미소 지었다. 응, 수고했어.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재훈은 알지 못했다. 정민은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재훈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정민은 거실로 나왔다.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복수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다. 차갑게,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되는 것이다. 정민은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재훈이 씻는 동안 그의 서류 가방을 확인했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가방 안에는 업무 서류들이 있었다. 노트북 계약서, 명함들. 정민은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들을 자세히 촬영했다. 한 영수증이 눈에 띄었다. 서초구의 한 프랑스 레스토랑. 금액은 35만 원. 2인 코스 요리 가격이었다.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재훈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다. 정민은 침착하게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였다. 분노는 나중에 해도 충분했다. 재훈이 씻고 나왔다. 정민은 이미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오늘 뭐해? 재훈이 물었다. 정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집 정리나 하지. 너는? 회에 많아. 늦을 수도 있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었다. 재훈이 없는 시간에 할 일이 많았다. 재훈이 출근한 후 정민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은행부터 갔다. 부부 공동명의 통장들을 확인했다. 예금 잔액, 적금 내역, 대출 현황. 모든 것을 프린트해서 받았다. 그리고 재훈 명의 단독 통장도 확인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통장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받는 사람은 서연아였다. 정민의 심장이 멎었다. 재훈은 서연아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 거래 내역을 스크롤했다. 6개월 전부터였다. 총 6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정민은 모든 내역을 캡처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 등기소로 갔다.
집 명의를 확인했다.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였다. 다행이었다. 그리고 재훈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도 조회했다. 없었다. 정민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째, 재훈과 서연아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블로그. 둘째, 금전거래 내역. 매달 100만 원씩 6개월. 셋째,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고급 레스토랑, 호텔. 넷째, 외박 날짜와 거짓말들. 퍼즐이 완성되어 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정적 증거였다. 사진이나 영상 또는 직접적인 증언. 정민은 탐정사무소를 검색했다. 여러 곳을 비교한 후 한 곳을 선택했다. 리뷰가 좋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남편 외도 조사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명확했다. 상담 예약을 잡았다. 내일 오전 10시. 정민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여기까지 왔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와 재훈의 옷장을 확인했다.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 명함, 메모지.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한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호텔 주차권이었다.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날짜는 2주 전. 재훈이 지방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 정민은 종이를 꼭 쥐었다. 지방 출장이 아니라 서울 시내 호텔이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호텔에 전화했다. 고객센터로 연결되었다.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투숙했던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성함과 예약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정민은 재훈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다. 네, 확인됩니다. 디럭스 더블룸으로 1박 하셨네요. 더블룸. 2명이 묵는 방이었다. 혹시 동반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재훈은 누군가와 호텔에 갔었다. 서연아의 가능성이 높았다. 정민은 소파에 앉았다. 증거들이 쌓여갔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재훈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오늘 일찍 끝났네. 응, 회의가 취소돼서. 재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정민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칼로 채소를 썰면서 생각했다. 이 남자를 언제까지 대해야 할까? 저녁을 먹으며 재훈이 말했다. 다음 주에 부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2박 3일. 정민은 젓가락을 놓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힘들겠네. 어쩔 수 없지. 중요한 거래처라.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정민은 확인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탐정에게 맡기면 되었다. 조심히 다녀와.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재훈은 이상한 기색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정민을 순진한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재훈은 서재로 들어갔다. 정민은 설거지를 하며 내일 탐정 사무소 상담을 준비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 밤이 깊었다. 정민은 잠자리에 들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이혼 관련 정보를 더 찾아봤다. 위자료 산정 기준, 재산 분할 비율, 양육권 문제.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라 양육권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중요했다. 정민은 변호사 상담도 예약했다. 탐정 조사가 끝나면 바로 움직일 생각이었다. 새벽 2시.
정민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가 싶었다. 25년 전 순수하게 사랑을 믿었던 그 시절, 재훈과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걸어나갔던 그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던 그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처음부터 잘못된 걸까?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과거를 후회할 때가 아니었다. 미래를 준비할 때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침실로 들어갔다. 재훈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코를 골며 편안해 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정민은 침대 끝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재훈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쪽지를 남겼다. 은행 볼 일 있어서 나갔어. 점심 알아서 먹어. 탐정사무소는 강남에 있었다. 정민은 지하철을 타고 갔다. 사무소는 작은 오피스텔 건물 안에 있었다. 간판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중년의 남자가 맞이했다. 김정민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탐정의 이름은 박 소장이었다. 그는 정민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외박, 서연아, 금전거래, 호텔 주차권, 모든 것을. 박 소장은 메모를 하며 들었다. 정민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재결합 불륜 케이스네요. 첫사랑과 다시 만난 경우 조사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기본 2주 조사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정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계약금 입금하시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민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계약금 250만 원을 이체했다. 비밀 계좌에 모아둔 돈이었다. 재훈은 그 계좌의 존재를 몰랐다. 2주 후에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락 자주 드릴게요. 사무소를 나오며 정민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해방감 같은 것.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전문가가 도와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은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민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정민이라는 한 사람으로.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어디야? 카페에 있어. 왜? 점심은 먹었어? 응, 먹었어. 나 오늘 저녁도 늦을 것 같아. 회식 있어. 정민은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회식이 진짜인지 또 다른 거짓말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2주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정민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야 했다. 재훈이 의심하지 않도록. 2주가 흘렀다. 정민은 그 시간 동안 완벽하게 평범한 아내를 연기했다.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재훈이 퇴근하면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정민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통장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를 복사하고 변호사를 알아봤다. 박 소장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다. 재훈과 서연아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다. 호텔에 가기도 하고 서연아의 집에서 만나기도 했다. 사진과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정민은 그 사진들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 같았다. 마지막 보고가 왔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재훈과 서연아가 호텔에 들어가는 영상. 저녁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모습. 둘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 정민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봤다. 25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다. 박 소장의 최종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사 대상 자재훈은 서연아와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남 빈도는 주 2-3회이며 숙박을 동반한 만남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정민은 보고서를 프린트했다. 그리고 USB에 모든 파일을 저장했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다음 단계는 변호사 상담이었다. 정민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여성 변호사였다. 이혼 전문이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정민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탐정 보고서와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재산 분할은 64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민은 메모했다. 숫자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 이혼이면 한 달, 재판 이혼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길지만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 측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죠. 정민은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의 마음은 평온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재훈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응. 정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차리는 저녁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을 먹으며 재훈이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회사 창립 기념일이야. 행사 있어서 늦을 거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재훈은 정민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정민은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일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까? 일주일? 2주일? 내용 증명은 다음 주 화요일에 발송될 예정이었다. 재훈이 그것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일상이 무너질 것이었다. 정민은 그날을 기다렸다.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밤이 되었다. 침실에서 재훈은 잠들었다. 정민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25년 전 이 남자와 결혼할 때 상상했던 미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이들.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거짓말, 배신, 외로움. 그것이 정민의 결혼 생활이었다. 이제 그 생활을 끝낼 때가 왔다. 정민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점검을 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체크했다. 통장 정리 마이너스 완료. 증거 수집 마이너스 완료. 변호사 선임 마이너스 완료. 내용 증명 준비 마이너스 완료.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정민은 노트를 덮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는 끝났다. 다음 날부터 정민은 더욱 완벽하게 일상을 유지했다. 재훈에게 조금의 의심도 주지 않으려 했다. 아침마다 재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와이셔츠를 다림질해서 옷장에 걸어두었다. 재훈의 양말이 해지면 새 것을 사다 놨다.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재훈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정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원래 잘해줬잖아. 그래도 뭔가 전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 거야. 정민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더 잘해준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정민은 재훈의 스케줄도 꼼꼼히 체크했다.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어떤 회의가 있고 어떤 약속이 있는지 모두 달력에 기록했다. 재훈은 이것을 아내의 관심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 모른 채 화요일이 되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는 날이었다. 정민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재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다. 정민은 창문으로 재훈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용 증명 발송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송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민은 소파에 앉았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오후 3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했습니다. 내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민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일이면 재훈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저녁이 되었다. 재훈이 퇴근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오늘 힘들었어? 정민이 물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의가 길어져서 피곤하네. 저녁을 먹으며 재훈은 핸드폰을 자주 봤다. 메시지가 오는 모양이었다. 서연아일까? 정민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밤이 깊었다. 재훈은 일찍 잠들었다. 정민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내일을 생각했다. 재훈이 내용 증명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부정할까? 아니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까?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었다. 정민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계획들, 그리고 현재의 결단.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정민은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요일 오전 재훈의 회사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정민은 변호사에게서 확인 전화를 받았다. 수치 확인되었습니다. 남편분이 받으셨을 겁니다. 정민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재훈은 지금쯤 그 문서를 읽고 있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지났다. 재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정민은 예상했다. 재훈은 아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오후 3시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민은 3번의 신호음 후에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이게 무슨 일이야? 문서에 다 적혀 있잖아.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집에 갈게. 얘기 좀 하자. 그래. 전화가 끊겼다.
정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드디어 대면할 시간이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다. 재훈이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에는 내용 증명 문서를 들고 있었다. 정민아. 재훈은 정민을 보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계속되지 않았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앉아. 재훈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정민과 마주 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 소송?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왜? 갑자기 왜? 정민은 작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갑자기? 넌 정말 모르는 거야? 재훈은 말문이 막혔다. 정민은 계속 말했다. 서연아. 그 이름을 듣자 재훈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어떻게? 다 알아. 6개월 전부터 만났다는 것. 호텔에 갔다는 것. 매달 돈을 보낸다는 것. 다. 정민은 테이블 위에 USB를 놓았다. 증거도 다 있어. 사진, 영상, 거래 내역. 전부. 재훈은 USB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25년을 속였는데 미안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민은 일어났다. 나 지금까지 참았어.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했어. 왜 그랬는지 알아? 무서웠거든. 진실을 마주하는 게, 변화가, 혼자가 되는 게.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안 무서워. 오히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더 무섭더라.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게 더 끔찍하더라. 재훈이 일어나 정민에게 다가갔다.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정민은 손을 들어 재훈을 막았다. 안 돼. 이미 늦었어. 아이들은? 준호랑 지연이는? 애들은 이미 다 컸어. 우리 때문에 불행해질 나이가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거짓으로 유지되는 결혼을 보는 게 더 아이들한테 안 좋아. 재훈은 주저앉았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정민은 그를 내려다봤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서연아를 선택한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난 거야. 연아는 그냥 변명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정민은 주방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다. 거실로 돌아왔다. 재훈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나 한 달 안에 이 집 나갈 거야. 변호사 통해서 재산 분할 협의할 거고, 여기서 나가는 건 내가 나갈 거야. 이 집엔 당신 추억밖에 없어. 나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정민은 침실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재훈이 따라 들어왔다. 지금 나가는 거야? 아니, 준비만 하는 거야. 집 구하고 나갈 거야. 정민은 옷을 개어 가방에 넣었다. 하나하나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 옷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이제 그 시간들과도 작별할 때가 왔다. 재훈은 문 앞에 서서 지켜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아한테 갈 거야? 상관없잖아. 당신 일은 아니잖아. 그래도 당신도 서연아한테 가면 되잖아. 그렇게 원했으니까.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민은 짐 싸기를 멈추고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있잖아. 나 참 바보 같았어.
25년 동안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애썼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근데 그게 뭐가 남았어? 결국 당신은 다른 여자를 선택했잖아. 정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뭐였어? 그냥 가정부. 애 엄마. 당신 체면 유지용?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사랑했어? 거짓말. 사랑했으면 바람 안 폈어. 정민은 다시 짐을 쌌다. 재우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정민은 저녁을 차리지 않았다. 재훈도 식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 앉아 침묵했다. 밤이 되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어디서 자야 해? 정민은 침실을 가리켰다. 침실 써. 나는 안방 쓸게. 같이. 싫어.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정민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25년 결혼 생활의 끝과 새로운 삶의 시작. 정민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일찍 출근했다. 정민에게 말도 걸지 않고 조용히 나갔다. 정민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언젠가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될 사람. 혼자 남은 정민은 부동산 앱을 열었다. 원룸을 검색했다. 새로 살 곳을 찾아야 했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몇 곳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았다. 작지만 깨끗했다. 창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다. 계약금을 걸었다. 다음 주면 입주할 수 있었다. 정민은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분류했다. 25년의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결국 중요한 건 많지 않았다. 사진첩을 정리하다 결혼 사진을 발견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민과 턱시도를 입은 재훈. 둘 다 밝게 웃고 있었다. 정민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저 웃음은 진짜였을까? 저 순간 우리는 행복했을까? 사진을 앨범에서 꺼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둘 것이다. 일주일이 흘렀다. 재훈과 정민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하지 않았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재훈은 변호사를 통해 협의 이혼을 제안했다. 정민은 받아들였다. 조건은 간단했다. 재산은 64로 분할. 위자료 8천만 원. 정민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재훈은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 다툴 여력이 없었다. 잘못이 명백했고 증거도 확실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 왔다. 구청 앞에서 만났다. 변호사들도 함께였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세요? 조정 담당자가 물었다. 재훈이 정민을 봤다. 미안해.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에 서명했다. 재훈도 서명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25년 결혼이 끝났다. 간단했다. 생각보다 허무했다. 이혼이 성립된 지 이틀 후 정민은 짐을 다 쌌다.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가 끝났다. 재훈은 회사에 가 있었다. 정민은 혼자 마지막 정리를 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재훈이 일찍 퇴근했다. 정민을 보자 멈춰섰다. 이사 가는 거야? 응, 내일. 재훈은 짐을 쌓인 거실을 둘러봤다. 정민이 떠나면 이 집은 텅 비게 될 것이다.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재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마지막 식사였다. 정민은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재훈이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습관처럼 차린 밥상이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이상한 분위기였다.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남도 아닌. 잘 먹겠습니다. 재훈이 말했다. 정민은 대답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한참을 먹다 재훈이 입을 열었다. 새 집은 어때? 괜찮아. 작지만 깨끗해. 혼자 살기엔 외롭지 않을까. 정민은 젓가락을 놓았다.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외롭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 재훈은 말문이 막혔다. 정민은 계속 말했다. 있잖아. 나 너무 오래 외로웠어. 당신이 옆에 있었는데도 당신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잖아.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타협한 거였어. 서연아를 못 만나니까 차선책으로 나를 선택한 거. 재훈은 부정하지 못했다. 정민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정민아, 나는 됐어. 지금 와서 설명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났어. 정민은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재훈은 수저를 들지 못하고 그저 앉아 있었다. 솔직히 말할게. 정민이 갑자기 말했다. 나도 처음엔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사랑이었는지 잘 모르겠어. 어쩌면 안정감이었을지도, 혼자 되기 싫어서였을지도. 재훈은 정민을 바라봤다.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당신은 첫사랑을 잊지 못했고 나는 그걸 모른 척했어. 서로를 속이며 25년을 살았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진심이 안 느껴져.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있잖아. 제일 화나는 건 말이야. 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다. 당신이 바람핀 게 아니야. 그것도 화나지만 제일 화나는 건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25년 동안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한 나를, 그 시간을 헛되게 만든 거야.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 꿈도 포기했어. 하고 싶은 일도 못했어.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당신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바보였어. 착한 아내, 현명한 엄마 그런 역할에 충실했어. 근데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어. 김정민이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어. 정민아, 이젠 나로 살 거야.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 정민은 일어났다. 밥을 다 먹지 못했지만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다. 설거지는 당신이 해. 나는 집마저 쌀게. 정민은 침실로 들어갔다. 재훈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의 음식은 거의 그대로였다. 재훈은 정민이 차려준 밥상을 바라봤다. 마지막 밥상이었다. 이제 다시는 정민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게 아니었다. 25년 동안 자신을 위해 살아준 사람을 잃은 것이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재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민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밤이 되었다. 정민은 안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난다. 25년을 살았던 집. 수많은 기억이 담긴 공간. 하지만 정민은 미련이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날 아침 정민은 일찍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주방, 침실. 25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들. 재훈은 아직 자고 있었다. 정민은 그를 깨우지 않았다. 조용히 짐을 옮겼다. 이삿짐 센터에서 나온 직원들이 도와줬다. 마지막 짐까지 옮기고 나서 정민은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봤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문을 닫았다. 25년이 그렇게 끝났다.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정민은 짐을 풀며 생각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다. 짐을 다 풀고 나니 오후가 되었다. 정민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연이었다. 엄마, 이사 잘했어? 응, 다 했어. 나 주말에 갈게. 집들이 해야지. 그래 와. 지연이는 이혼 소식을 듣고 처음엔 충격받았다. 하지만 이내 엄마를 응원했다. 엄마 잘한 거야.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지연이의 말이 정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응원할게. 아이들은 생각보다 성숙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부모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정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정민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시작했다. 번역 일이었다. 예전에 꿈꿨던 일. 25년 전에 포기했던 일.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왔다. 정민은 번역 프리랜서 사이트에 등록했다. 프로필을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손이 떨렸지만 설렜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첫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짧은 에세이 번역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다. 밤이 깊어갔다. 정민은 번역 작업에 몰두했다.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 단어 하나하나에 고민하고 문장의 뉘앙스를 살리려 애썼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정민은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넓은 아파트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없었다. 이게 자유구나. 정민은 중얼거렸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유. 눈을 감았다. 이번엔 잠이 쉽게 왔다. 오랜만에 약 없이도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상쾌하게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 할 일을 계획했다. 번역 작업 마무리, 장보기, 집 정리.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었다. 오전 내내 번역 작업을 했다. 점심은 간단히 샌드위치로 해결했다. 오후에는 근처 마트에 갔다. 장을 봤다. 카트를 밀며 정민은 미소 지었다. 예전엔 가족을 위해 장을 봤다. 재훈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골랐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 자신이 먹고 싶은 반찬.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장을 본 게 언제였던가. 집으로 돌아와 장 본 것을 정리했다. 작은 냉장고가 꽉 찼다. 정민은 만족스러웠다.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정성껏 차렸다. 작은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TV를 켜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음미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정민 씨 맞으시죠? 번역 의뢰했던 프로젝트 담당자입니다.
아, 네. 방금 번역본 받았는데요. 정말 훌륭하세요.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정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민은 환호성을 질렀다. 첫 프로젝트 성공이었다. 작은 성취였지만 무척 기뻤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재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읽지 않았다.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제 과거였다. 대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동기였던 수진이었다. 수진아, 나야. 정민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있잖아, 내가. 정민은 이혼 이야기를 했다. 새로 시작하는 번역 일 이야기도 했다. 수진은 놀라워하면서도 축하해줬다. 잘했어, 정민아. 너 정말 잘한 거야. 이제 내 인생 살아. 고마워. 너도 잘 지내지? 응, 나는 잘 있어. 우리 곧 만나자. 밥 먹으면서 자세히 얘기하자.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정민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했다. 결혼 후엔 친구들과도 멀어졌었다. 가정에 충실하느라 자신의 관계를 소홀히 했었다. 이제 다시 회복할 시간이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도 주말이 되었다. 지연이가 놀러 왔다. 엄마, 집 좋은데? 아담하고 예뻐. 그렇지? 나도 마음에 들어. 지연이는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그래. 응. 솔직히 말하면 엄마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어. 웃어도 진짜 웃음 같지 않았어. 정민은 딸의 말에 놀랐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일찍. 아니야, 엄마. 미안할 거 없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거 다행이야. 지연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민은 딸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지연이가 돌아간 후 정민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끊었던 습관이었다. 오늘은 내 새로운 삶의 열흘째 날이다. 이혼하고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열흘. 놀랍게도 후회가 없다.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 번역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다.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이 창조적이다.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 아이들도 잘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 특히 지연이가 응원해줘서 힘이 난다. 재우는 가끔 연락이 온다. 하지만 답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와 나눌 이야기가 없다. 그는 서연아와 잘 지내겠지. 그게 그들이 선택한 삶이니까. 나는 나의 삶을 산다. 4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로 살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아직 인생이 남아있으니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었다. 정민은 침대에 누워 책을 펼쳤다.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못했던 소설이었다. 책장을 넘기며 정민은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재훈을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었고 서연아와 대면하는 것도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자신을 저버린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잘 사는 것이었다. 정민은 행복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서 자신의 일을 하며 사는 이 삶이 행복했다. 한 달이 흘렀다. 정민의 일상은 안정되었다. 번역 일은 점점 늘어났다. 평판이 좋아져서 의뢰가 계속 들어왔다. 수입도 생겼다.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그리고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도 있었다. 경제적으로 걱정은 없었다.
정민은 요가를 시작했다. 근처 요가 스튜디오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들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요가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이혼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 그들과 어울리며 정민은 깨달았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다가왔다. 혹시 김정민 씨 맞으세요? 고개를 들었다.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네, 맞는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대학 동기 이준혁입니다. 정민은 깜짝 놀랐다. 준혁이었다. 대학 때 같은 과였던 친구. 아, 준혁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한 20년 넘었나?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네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번역가를 찾고 있었다. 마침 잘 만났네요. 정민 씨, 혹시 번역 일하세요? 네,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출판사에서 번역 프로젝트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영미 문학 전공하셨잖아요. 정민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기회였다.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준혁과의 만남은 정민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었고 정기적으로 번역 일을 받게 되었다. 수입이 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었다. 정민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정민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SNS에 올렸다. 오랜만에 올리는 게시물이었다. 새로운 봄, 새로운 시작. 행복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응원, 격려. 따뜻한 말들이 정민의 마음을 채웠다. 그날 밤 정민은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을 바라봤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표정이 밝아졌다. 눈빛이 살아났다. 수고했어, 정민아. 자신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정민은 침대에 누웠다. 책을 읽다 잠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약도 필요 없었다. 불안도 없었다. 그녀의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며칠 후 재훈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정민아, 연아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냥 알려줄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민은 메시지를 읽고 웃었다. 아프지 않았다.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답장을 보냈다.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진심이었다. 재훈의 행복을 빌었다.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선택을 했고 정민도 정민의 선택을 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민은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25년 결혼 생활은 끝났다. 하지만 정민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48세, 결코 늦지 않은 나이였다. 정민은 노트북을 열었다. 새로운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정민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정민으로 사는 삶.
자신의 꿈을 좇는 삶, 자신을 사랑하는 삶.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정민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민도 몰랐다. 재훈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혹은 이 모든 과정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정민은 감사했다. 이 순간에, 이 자유에, 이 행복에. 그녀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밤을 채웠다. 정민의 밤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다. 희망의 밤이었다. 자유의 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밤이었다. 1년 후, 정민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자신이 번역한 책이 놓여 있었다. 출판사에서 첫 번째 정식 출간된 책이었다. 표지를 쓰다듬었다. 번역자 이름에 김정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뿌듯했다. 엄마, 축하해. 지연이와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아이들은 엄마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고마워, 애들아. 세 사람은 케이크 촛불을 켰다. 정민은 소원을 빌었다.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촛불을 불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엄마, 진짜 멋있어. 나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싶어. 지연이의 말에 정민은 딸을 안았다. 너도 충분히 용기 있어. 그리고 기억해.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었다. 25년 전 결혼식 날도 이런 하늘이었다. 그때 정민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잃어가는 시작이었다. 진짜 행복의 시작은 1년 전이었다. 이혼을 결심한 그날, 자신을 선택한 그날, 정민은 미소 지었다. 후회는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다음 번역 프로젝트였다. 열정을 담아 작업을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정민은 여전히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밤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인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민은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도전도,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김정민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했다.